3년간 매일 12시간, 당연하게 여겨진 할머니의 희생.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5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제 손주 시우를 안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줬더니 밤새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 한 알이면 하루는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볼을 쓸어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3년 전 내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6시 정각 딸 수진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3년째 매일 아침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위 준호가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아, 장모님 오셨어요. 저 먼저 출근할게요. 시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요, 조심히 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겁지겁 나가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며 현관에 놓인 구겨진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딸 수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시우 아침 챙겨주시고 오후에 소화과 예약 있으니까 2시까지 데려가 주세요. 알았어. 오늘 뭐 먹고 싶대? 아,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 진짜 바빠요. 딸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요. 시우 저녁 먹이고 재워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주 시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드럽게 이불을 걷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시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 왔어. 시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시우 씻고 맛있는 거 먹자. 시우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차려주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아침은 먹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밥을 흘리는 것을 닦아주고 우유를 따라주고 과일을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안 먹어?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우리 시우가 많이 먹어야지. 내 배는 중요하지 않아. 시우가 잘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퇴근해서 쌓인 설거지를 보면 힘들어 할 테니까요. 10시 시우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나왔네요. 옆집 할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3년째 빠짐없이 손주 봐주다니. 저는 일주일에 이틀만 봐줘도 죽겠던데.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안 하면 딸이 힘드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시우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네 앞으로 갔습니다. 시우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는데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더. 그래, 우리 시우 높이 태워줄게. 힘을 주어 그네를 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러지? 어제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나. 할머니, 왜 안 밀어줘? 미안해, 시우야. 할머니가 잠깐 쉬어야겠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야. 요즘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우에게 점심을 차려주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2시에 소아과에 가야 했습니다. 30분밖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조금만 쉬자. 5분만. 하지만 눈을 뜨니 1시 50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시우를 깨웠습니다. 시우야, 일어나야 해. 병원 가야지. 싫어. 더 자고 싶어. 우는 시우를 달래가며 서둘러 옷을 입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 시우를 안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늦으면 딸에게 혼날 테니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 다시 시우에게 간식을 주고 함께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회식이 생겼어요. 시우 재워주실 수 있죠? 그래, 알았어.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시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목욕을 시키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밤 9시 시우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을 감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잣말 왜 이렇게 서러울까? 나는 분명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딸을 돕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자 언니였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 제주도 여행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미안해, 언니. 나는 못 갈 것 같아. 시우 봐야 했어. 에이. 딸한테 사정 얘기하면 되잖아. 넌 맨날 손주만 보고 있어. 너도 좀 살아야지. 다음에 갈게. 미안해.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딸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럽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나. 침대 끝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오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볼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6시 정각 딸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7시까지 나가야 해요. 시우 좀 빨리 깨워서 밥 먹여주세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시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시우야, 일어나야지. 할머니 왔어. 싫어. 더 자고 싶어. 안 돼. 시우야. 오늘 엄마가 일찍 나가셨어. 빨리 일어나야 해. 시우를 억지로 깨워 씻기고 밥을 먹이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오늘 유난히 더 힘드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쓴물만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시우가 화장실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된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10시 시우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우가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에휴, 매일 손주 보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좀 쉬셔야죠. 딸이 일해야 해서요. 제가 안 보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네 태워줘. 시우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우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하는 기계 소리.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님 저 보이세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놀이터에서 쓰러지셔서 119가 모셔왔어요. 보호자분께 연락했으니 곧 오실 거예요. 시우. 갑자기 시우가 생각났습니다. 제 손주는요? 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 옆집 할머니가 데리고 계시다가 따님께 인계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 있을 텐데. 큰일 났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는데 30분 후 딸 수진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내가 좀 어지러워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딸의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에휴, 시우는 제가 급하게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그것도 일일 등원이라 15만 원 나갔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의자에 던졌습니다. 내가 쓰러진 게 걱정이 아니라 일이 중단된 게 더 걱정이구나.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딸입니다. 어머님께서 심한 과로와 영양 부족, 그리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가 있었고 당뇨 수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하셨나요? 아, 손주를 보고 계셔서. 손주 육아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특히 어르신 나이에는 더 위험하죠.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합니다. 2주.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주요? 그럼 그동안 시우는 어떡하죠?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머님 건강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육아는 당분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하지만 저희는 맞벌이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걸려 있어서.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머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처방전을 내밀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응급실이야. 응. 2주 동안 무리하면 안 된대. 그럼 시우는 어린이집은 대기 걸렸잖아. 당신이 휴가 쓸 수 있어? 안 돼. 그럼 어떡해? 전화기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2주. 장모님 원래도 나이 있으신데 언제까지 시우 보실 수 있겠어요? 이참에 어린이집 긴급 입소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수진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들으시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걱정보다 난감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2주 동안 정말 시우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쓰러졌는데 딸의 첫 걱정은 엄마 건강이 아니라 시우를 누가 보느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대.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시우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좀 조심하시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하다고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일부러 쓰러진 것처럼 말하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일주일 정도 쉬시면 괜찮아지시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다시 봐주실 수 있죠? 수진아, 엄마, 제발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어린이집 대기는 석 달 걸린대요.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걱정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막막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됐을까? 내 건강보다 손주 육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됐을까? 그날 밤 수지는 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음 날 시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새벽에 깬 저는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어린이집 입소,
시간제 베이비시터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체 가능한 존재구나.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로 바꿀 수 있는.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늘은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죠? 제가 오늘 회의 빠지면 정말 큰일 나요.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 하루만요, 엄마. 제발. 오늘만 봐주시면 내일부터는 제가 알아볼게요. 딸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오늘만.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최고예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어김없이 딸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약을 먹고 버텼습니다. 엄마, 어제 병원 갔다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현관에서 물었지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녁도 좀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쉬며 시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2주간 절대 안정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오늘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만 봐달라고,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만 내일은 또다시 오늘만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친구 영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동창회 모임 있어. 너도 올 수 있지? 미안해, 언니. 나 못 갈 것 같아. 또. 정희야, 너 작년에도 못 왔잖아. 맨날 손주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딸이 힘들어해서. 딸도 이제 어른이야. 내가 언제까지 희생할 건데?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 그날 저녁 시우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제가 수진이를 낳고 직장에 복직했을 때 시어머니께 수진이를 맡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댁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 늦게 데리러 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지쳐 보이셨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셨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도 그랬구나. 나도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구나.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전 시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진이는 30년 전에 나와 똑같았습니다. 희생의 대물림, 당연함의 대물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가다간 나도 어머니처럼. 그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신 말씀이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아니야. 나는 알아. 너희가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제 건강을, 제 삶을 지켜야 한다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제 시우를 못 봐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도 이제 힘들어. 몸도 아프고 내 시간도 필요해. 엄마, 농담이죠. 지금 당장 시우 어린이집도 못 구했는데 어떡하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이기적이시네요. 저 때문에 일 그만둬야 해요? 제 커리어는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3년 동안 3년.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날 낳았잖아요.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내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 수진아, 그건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딸이 힘든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내 삶을 지키는 거라고. 그날 오후 딸네 집에서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시우 못 봐주시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도 이제 엄마 세대는 달랐잖아요. 시어머니가 다 봐줬잖아요. 그 말에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래 봐줬어. 근데 난 그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지금 내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난 3년 동안 엄마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 있니? 그건 엄마니까. 엄마라서 당연한 거야. 내가 24시간 무료 육아 도우미야?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나 안 불쌍해요? 일하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불쌍해,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어. 그날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수진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 딸과의 갈등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안부조차 물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겼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수진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정리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희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 편지를 발견하다니. 봉투를 뜯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도 손주를 보고 있겠지. 내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쯤이면 너도 내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이 편지를 남긴다. 30년 전 내가 수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나는 기꺼이 손주를 맡았어.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내 시간은 하나도 없이 오직 손주만 생각하며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런데 너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기고 갔지. 가끔 어머니, 힘드시죠? 라고 물어봐 주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며느리야,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 내가 손주를 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라. 너는 무료 육아 도우미가 아니야. 너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야. 너도 사람이고 너도 쉴 권리가 있어. 딸이 힘들다고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건강해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 나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지 마. 나처럼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지 마.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야. 너는 용기를 내라. 너의 삶을 지켜라. 사랑한다. 며느리야.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더 좋은 분을 보여주지 못해서.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며느리에게 미움받을까봐, 딸이 힘들까봐, 가족이 불편해질까봐. 나도 똑같잖아. 나도 말하지 못했잖아.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하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제 삶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하자.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생각 좀 해봤어요. 주말에 집으로 갈게요. 토요일 오후 수진이가 시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 주 만에 보는 시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 시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많이. 시우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사랑한다고 내가 무너져서는 안 돼.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편지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놀랐습니다. 할머니 편지를 어떻게 알았니? 엄마 문자 보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오신 이유가 뭘까? 혹시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까 해서요. 편지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너도 몰랐고, 나도 그때는 몰랐어. 지금 내 처지가 돼서야 알겠더라. 엄마, 저도 엄마한테 똑같이 했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알아, 수진아. 너도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도 힘들어. 네,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어떡해요? 당장 내일부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최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시대요? 놀이터에서 쓰러지신 후로 걱정했어요. 아, 최할머니. 들어오세요. 최할머니가 들어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5년 전에 손주 보다가 허리 다쳤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요. 건강해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최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할머니가 나간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린이집도 다시 알아보고 아니면 시간제 베이비시터라도요. 정말 네. 엄마가 건강하셔야 나중에라도 가끔 시우 봐주실 수 있잖아요. 엄마가 쓰러지면 그것도 못하고요.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알아본 어린이집은 모두 대기가 3개월 이상 걸렸고, 시간제 베이비시터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베이비시터 비용이 제 월급의 절반이에요. 이럴 거면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해요. 수진이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는 쉽게 말하시네요. 당장 내일부터 시우를 어떡하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시어머니 편지를 기억해. 그날 저녁 사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저 준호입니다. 응, 무슨 일이니?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말 힘듭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있고, 저도 야근 때문에 집에 일찍 못 들어가고요. 그건 나도 알아. 그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우는 장모님 외손주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외손주라서 내가 당연히 봐야 한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든 희생해야 해. 장모님,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도 내 입장이 있어. 나도 아프고 힘들어. 그래도 장모님은 나이 들어서 할 일도 없잖아요. 저희는 일해야 하고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다고. 내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라. 수진은 앉자마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엄마도 나 낳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일하셨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그건 왜요? 엄마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엄마 세대는 시어머니가 다 봐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수진아. 나도 이제야 알았어. 뭘 알았어요? 할머니가 힘드셨다고요? 그럼 왜 그때는 맡기셨어요? 엄마도 할머니 희생시키고 일한 거잖아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희생시켰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중잣대예요. 엄마는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 말이 맞아. 엄마도 그랬어.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응. 엄마도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미안해. 하지만 수진아,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머니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너도 지금 나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대물림이야. 희생의 대물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야. 며느리야,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말하지 못하셨어. 나처럼 미움받을까봐. 나도 너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 수진아, 나도 힘들어.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너는 할머니한테 내가 했던 것처럼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일을 그만둬요? 제 꿈은요? 제 커리어는요? 나도 몰라, 수진아. 하지만 그 해답이 엄마의 희생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대안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찾아야지. 엄마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워킹맘이라고 눈치 주고, 남편은 육아 안 도와주고, 엄마마저 등 돌리면 저는 어떡해요?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만 믿었는데, 엄마는 항상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못해. 미안해. 수진은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세대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다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맞는 말이야. 수진이 세대는 정말 힘들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니야. 수진아, 내 세대가 힘든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사회 문제지.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회사에, 정부에, 사회에 요구해야지. 왜 워킹맘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왜 어린이집이 부족하냐고. 그게 해결책이야. 엄마한테 희생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수지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냉정한 걸까? 딸을 버리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우의 안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 영자 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이야,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응.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딸하고는 어떻게 됐어? 연락 없어. 내가 너무 냉정했나 봐. 냉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넌 내 건강부터 챙겨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시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수진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과 준호, 그리고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시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시우.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래. 저 지난주에 회사에서 경고받았어요. 조퇴랑 지각이 너무 많다고. 한 번 더 그러면 인사조치 들어간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다행히 이번에는 넘어갔어요. 근데 엄마, 저 정말 막막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제 베이비시터 구했는데 하루에 12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요. 제 월급이 400만 원인데 베이비시터 비용 빼면 1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엄마, 제가 왜 일하는지 아세요? 그냥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제 커리어가 있고 꿈이 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있다고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수진이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 혼자 벌어서는 빠듯해요. 집 대출도 있고, 시우 교육비도 들어가고요. 그래, 다들 힘들지.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내 책임인가? 너희 상황은 이해해. 근데 나도.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날 낳았잖아요. 뭐, 엄마가 날 낳았으니까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가 낳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수진아, 그건 엄마도 나 키울 때 할머니 도움 받았잖아요. 그럼 저도 엄마 도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수진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아니야! 할머니는 힘드셨어. 나한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참으셨어. 그럼 왜 맡기셨어요? 왜 할머니 희생시키고 일하셨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도 할머니한테 미안해.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나한테 똑같이 하는 게 맞니?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저 안 불쌍해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워킹맘이라고 차별하고, 남편은 육아 안 도와주고, 시어머니는 멀리 살고, 엄마마저 날 버리면 저는 어떡해요? 나도 불쌍해, 수진아. 나도 65살인데 매일 12시간씩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요? 아니,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 지원도 알아보고, 회사에 육아 휴직도 신청하고. 다 알아봤어요. 육아 휴직 쓰면 승진해서 밀린대요. 정부 지원은 조건이 안 맞고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장모님 병원비랑 생활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우만 좀 봐주세요. 돈 문제가 아니야. 내 건강 문제야. 그럼 장모님은 편하시겠네요. 손주 안 보고 편하게 쉬시고. 근데 저희는요? 저희 인생은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내가 딸의 인생을 망치는 건가? 시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싫어. 할머니가 나 안 볼래? 아니야, 시우야.
할머니는 시우 사랑해. 그럼 왜 안 봐줘? 엄마는 할머니가 안 봐주면 일 못한대. 엄마가 맨날 울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야, 미안해. 할머니도 힘들어서 그래. 수진이 시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는 나보다 엄마 자신이 더 중요하시죠? 그래요. 이제 기대 안 할게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 이제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따라 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장모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딸을 버린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 가장 나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혼인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족을 버리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딸을 힘들게 하는 나쁜 엄마인 걸까? 하지만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친구 영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 수요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 등산. 응. 3년 만에 처음이잖아. 너 전에 등산 좋아했잖아. 그랬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번씩 갔었는데, 시우를 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갈게, 언니. 진짜 잘 결정했어. 수요일 아침, 저는 3년 만에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혼인말 나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구나. 등산을 하는 동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햇살.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표정 많이 밝아졌다. 응, 언니. 나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맨날 손주만 보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정상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어. 나도 살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퀭하게 빠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왜 여기 앉아 있어? 들어가지 그랬어.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오늘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근태 불량으로 계약 해지한대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시우를 안 봐줘서. 수진아,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화내요.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부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시우는 매일 할머니 찾고. 저는 이제 어떡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지만 그때 가방 속에서 시어머니 편지가 만져졌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하고 들어봐. 엄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수진아, 내가 회사에서 잘린 건 엄마 탓이 아니야.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린 건 워킹맘을 배려하지 않는 회사 탓이야. 육아를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사회 탓이야. 엄마 탓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시우를 봐줬으면 제가 안 잘렸을 거잖아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봐줬어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내가 더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그때도 회사는 너를 잘랐을 거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아, 문제는 엄마가 아니야. 문제는 이 사회야. 워킹맘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게 문제야. 그래도 엄마가 3년 동안 시호를 봐줬을 때도 너는 회사에서 눈치 봤잖아. 조퇴하고 지각하고. 엄마가 없으면 더 심했을 거야. 하지만 결국 회사는 너를 잘랐어. 왜? 회사가 워킹맘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나도 억울해, 수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가족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 회의. 네. 이제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모님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장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베이비시터 비용을 알아보고 나서야 장모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ATM 기계처럼 대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쓰러지셨을 때도 저는 엄마 건강보다 시우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시우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 때문에 할머니 아팠어? 아니야, 시우야. 시우 잘못 아니야.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육아는 저희 책임이지 장모님 책임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장모님 탓이 아닙니다. 저희가 애초에 어린이집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장모님이 계시니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할머니 편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도 엄마한테 할머니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대했구나. 수진아, 엄마, 이제 알겠어요. 희생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게 엄마가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저는 엄마한테 또 줬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제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우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대기가 걸렸지만 급한 대로 민간 어린이집에 일단 등록했습니다. 그래, 비용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수진이는 다른 회사를 알아볼 거고, 저도 육아 참여를 늘리려고 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이제 할머니로만 지내시면 됩니다. 보고 싶을 때 시우 보시고, 힘드시면 안 보셔도 되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여행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건강하셔야 나중에라도 시우 봐주실 수 있잖아요. 엄마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어린이집 가. 거기서 친구들 만나. 그래? 재밌겠다. 응. 할머니는 할머니 친구들 만나. 모두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는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우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울었지만 이제는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워킹맘을 배려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시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저녁 식사 준비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저는 서예 학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하기 전 취미였던 서예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박정희 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랜만에 하신다고 했죠?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네,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하신데요.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와 동창 3명. 정희야, 표정 완전 달라졌다. 3개월 전하고 완전 딴 사람이야. 그치, 나도 그래. 이제 손주는 안 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딸은 뭐래? 고맙대. 자기도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대.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야, 잘했어. 내가 무너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노인들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손주 육아로 힘들어하는 할머니들을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딸이 손주 봐달라는데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근데 거절하면 딸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딸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은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3년간 손주 보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딸과 큰 갈등을 겪었죠. 하지만 그 갈등이 저를 살렸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저녁에는 수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할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아니, 제 몸이 훨씬 건강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시우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시우,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웃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는 여기 있어. 할머니 집에. 그렇구나.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있는 게 좋구나. 응.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행복해야 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우도 아는구나.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는 걸.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오늘 서예 학원 다녀왔어. 어때요? 재밌으세요? 응, 너무 좋아. 30년 만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너는 새 회사는 어때? 좋아요. 연봉은 줄었지만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어요. 육아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다행이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 괜찮아. 너희 가족끼리 다녀와.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와, 엄마 진짜 바쁘시네요.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 후 시우와 잠시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제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시우의 첫 신발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시우가 신었던 작고 낡은 신발. 그 신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신발처럼 나도 쓸모 없어지면 버려질 뻔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감사받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손주의 첫 신발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신발을 신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등산 약속이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동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정상에 올라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 그 어딘가에 딸과 손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머니이지만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이 편지를 남겨주셔서 덕분에 저는 나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손주 시우가 자라서 혹시 아이를 낳으면 그때 저는 시우에게 말해주리라. 시우야, 할머니는 내 아이를 봐줄 수 있어.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마. 그리고 할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줘. 할머니도 사람이란다. 그렇게 희생의 대물림을 끊으리라. 당연함의 대물림을 끊으리라. 3개월 후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손주 육아로 힘든 할머니들을 위한 강연. 강연장에는 1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3년간 손주를 돌보다가 쓰러진 할머니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손주도 행복합니다. 당연함의 대물림을 끊읍시다. 희생의 대물림을 끊읍시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삽시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딸한테 말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에서 엄마 강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엄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시작됐구나.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보다 주름은 더 생겼지만 눈빛은 훨씬 밝았습니다. 수고했어, 정희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첫 신발이 담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신발 옆에 오늘 산 새 운동화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내 신발을 신을 시간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